노후 대비 얼만큼 알고 계시고 연금 규모, 자산 그나마 가지고 있는 망치게 되는 노후 준비, 위험한 것들 이야기를 좀 나눠봅시다. 얼마 전에 PD수첩에 나왔죠. 시대 차익으로 재테크의 여왕이니 뭐 하면서 했는데 뭐였다? 실질적으로 건물 가격 올려서 팔면 임대료 올라가고 다시 서민들한테 가고 있는 건데 얘네들이 왜 이런 단어를 붙여준다? 연예인은 동경의 대상이죠. 이렇게 동경하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재테크를 해서 돈을 잘 벌어? 그럼 나도 재테크. 이런 심리 유도하기 위함이죠. 실질적으로 언론들이 왜 이런 걸 띄워주냐. 저는 사실 얘네들이 뭐 얼마 벌고 이런 거 안 궁금하거든요. 근데 왜 이런 걸 계속 언론에서 띄워주냐. 궁금한 사람들이 있죠. 저런 거 듣고서 아 그렇구나 나도 시세차익 벌어야지. 근데 이거 뭐예요? 합법적으로 올린 시세차익 뒤에 어마어마한 임대료 상승 때문에 시청해주시는 감사한 팬분들의 삶이 힘들어지는 거죠. 자, 얼마 전에 제 땡크 읽어주는 파영럿. 요새 감성팔이 참 많이 하죠. 아니 요즘에 보면은 제가 항상 뭔가를 반박하면은 그냥 감정적으로 해가지고 저 인간은 뭐 감정적으로 하는 건데 난 분명히 자료를 가지고 비판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정으로만 반박을 한다. 막상 내가 지금 직접 반박해달라는 부분은 하나도 안 하고 이제 뭐예요? 50대 후반에 돈이 4천만 원밖에 없는 분의 사연. 노후 준비로 뭘 해라? 분양권 투기. 그것도 비규제 지역에. 그래가지고 1억 5천 만들어서 3기 신도시 청약해라. 지금 수용성 분양권 오르는 듯 하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죠. 본인이 추천한 매교역 어떻게 됐어요? 기사 나왔잖아요. 분양권 가격 2천만 원 지금 떨어졌다. 앞으로 더 오를 거다 떨어질 거다? 더 오를 만한 여유가 돼요? 안 되죠. 떨어지게 생겼죠. 그러면은 현재 비규제 지역은 어때요? 왜 떨어진 거예요, 수원에? 규제 때문에? 아니죠. 실질적으로는 실수요가 아닌 투기 수요들만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비규제 지역에 청약권 넣어서 분양권 투기를 해라. 그리고 분명히 가격이 오르는 지역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팔 수 있느냐? 팔 수 있어요? 지금 비규제 지역에 개나 소나 투기 수요로 들어가고 있죠, 지금. 그러면은 내가 팔 수 있냐? 이게 핵심이죠. 팔아서 차익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전 재산이 4,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분양권 투기했다가 못 팔면 어떻게 돼요? 잔금은 어떻게 마련하게? 오히려 이 돈까지 날릴 수 있는 거죠. 노후 때 시대 차익을 노려라?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본인이야 쥐거리고 끝이지만 노후에 이거라도 날리면 어떻게 돼요? 진짜 노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들 본인이 책임져 주나요? 노후에 시대 차익으로 투기하는 게 제일 위험한 방법이죠. 왜? 안정적인 생활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시대 차익 보려고 투기해왔다. 뜻대로 안 되면 빚까지 져가면서 안정적인 생활 자금을 모아둔 것조차도 빠져나가게 생기는 건데 왜 저런 걸 추천해요? 노후 대비. 어땠어요? 자, 똑같은 투기 조장하는 사람인 누구냐? 식인곰씨. 2016년에 뭐라고 했다? 최악을 가정하라. 분양권은 항상. 왜? 예전에야 주택 보급률이 낮았을 때야 하지만 인근 시대보다 현저하게 낮을 때 그리고 부동산 시세 급등기에 지금 급등기예요. 비규제 지역이 인근 시대보다 현저하게 낮나요?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많죠. 분양권 투자는 적은 자본금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되어 있지만 반대로 위험도가 가장 높다. 이 사람도 그 얘기를 할 정도인데 그 위험한 걸 추천을 한 거예요. 누군가가 높은 가격에 사줄 거라는 믿음에서 출발하지만 그 누군가가 없으면 어떻게? 2006년 하반기에 과열되면서 활발하게 분양권 투기 들어갔지만 2008년 이후 급락하면서 거래 끊기면서 악몽의 시절. 일부는 대출로 분양대금 해결해서 하우스푸어 되는 거고 일부는 날리는 거죠. 계약금을. 근데 지금 리먼 이상의 경제 위기가 찾아오고 있죠. 그리고 집값 하락기가 시작됐죠. 적어도 급등기는 아니죠. 근데 분양권을 샀다가 팔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매교역은 이제 거기 됐으니까 인천 이제 거맘 엄청 얘기했었잖아요. 송도와 청라뿐만이 아니라 검단에서도 청약 마감과 세 자릿수 경쟁률. 지금 다 실수요로 메꿀 만큼 인천 인구가 늘어나요? 아닌데 저는 갭투기 할 건데요. 아니 갭투기 하더라도 전세가 들어와야지요. 그런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그냥 경쟁률 높으니까 그 경쟁률 다 여기 쏟아져 들어오겠거니 그 중에 투기 수요가 반 정도 될 테고 그 반은 이제 뭐 서울부터 하락세 번져 나가면은 다 떨어져 나갈 수요들이다. 그럼 내 분양권도 못 파는 거고 집을 사더라도 들어올 전세도 없는 거고 애물단지가 남게 되는 거다.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보유세는 계속 나올 테고. 지금 그렇게 검단 지금 1순위 청약 마감에 세 자릿수 경쟁률까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투기 전문가라는 인간들도 입주 폭탄 우려가 남아있다고 계속 위험성 경고하고 있잖아요. 자, 지금 계속 나오죠. 분양권 거래되고 우동, 껑충 지금 계속 뭐 이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직땡 함 랩장님이 전매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 경기도는 올해 신규 예정 물량이 12만 2천 호에 달한다. 그러면은 내가 분양권 해가지고 일단은 뭐 계약금 한 3천 넣고서 한 2천만 붙여서 5천에 팔아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뭐 5억짜리라고 합시다. 근데 그 옆에 또 5억짜리 들어오고 또 5억짜리 들어오고 또 5억짜리 들어오면은 누가 이걸 사요? 이거를 분양받지. 노후 자금을 가지고 분양권 투기를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노후 자금 안 된다. 위험하다. 자, 지금 갭 투기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서울 갭 투기 15.1%에서 3.5%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거래량도 주는데 갭 투기 비율은 더 빨리 줄고 갭 투기 거래량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왜? 이제는 부동산으로 돈 벌 때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청약시장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거는 뭐 비규제 지역은 아니지만 어떻게 한다? 길게 놓고 있고, 투기과열지구도 청약 경쟁률 지금 220 대책 10분의 1 수준이다. 만약 거기 사라고 해서 비규제 지역인데 샀다가 진짜로 뭐 노후자금 마련할 수 있을 만큼 붙었다, 웃돈이 붙고 있다, 그런 상황인데 대책이 들어갔다. 그러면 청약 경쟁률 쭉 떨어지는 거다. 인근의 미분양도 나올 거다. 누가 미분양을 받지? 웃돈 주고 그걸 사냐. 지금까지 비규제 지역이라는 거는 그만큼 실수요들이 적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노후 대비 때 분양권 투기, 갭 투기 절대 안 된다. 절대. 노후 자금은 가장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자금이다. 특히 지금처럼 경제 위기가 왔을 때는 노후 자금이 아니어도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경제 위기까지 왔는데 노후 자금을 시세 차익을 보겠다고 무리하게 투기하는 거, 그거 절대 피해야 할 행위다. 자, 제비다리 부러뜨리다 못해 노후 자금까지 다 부러뜨리려는 이분이죠. 하는 건 뭐 있다? 매매가가 싸던가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을 사라. 그래서 그게 뭐다?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텔이다. 응? 월 수익 50 나오는 거 2개, 3개, 4개 늘려가면 월 200 되고 월천도 될 수 있다. 월천이라는 대사를 했죠.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서. 지식산업센터, 제가 얘기했지만 이번 질병 사태 끝나면 많은 게 바뀌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뭐 큰 기업 같은 경우야 그냥 출퇴근 계속 할 테지만, 예를 들어서 규모가 작은 기업들 있잖아요. 진짜로 막 10명도 안 되고, 근데 재택근무를 해봤더니 생각보다 재택근무해도 일이 잘 돌아가. 그러면은 지식산업센터나 혹은 오피스 이런 거 빌려가지고 월세 내가면서 계속 유지할까요? 아니면은 재택근무 좀 더 해볼까요? 월세라도 아끼려고. 경제 위기도 왔는데. 끝나더라도 재택근무로 바뀌는 기업들도 꽤 많이 생길 거다. 그러면은 가장 타격을 입는 게 지식산업센터랑 오피스죠.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업무용. 그렇죠. 그 다음에 주거용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옆에 여기 출퇴근하려고 주거용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월세 살고 있었는데, 여기 뭐 지식산업센터 건물들, 뭐 오피스 건물들 쭉 있는데 여기 출퇴근하려고. 근데 재택근무가 됐다. 그럼 굳이 비싼 돈 주고 여기 사느냐? 집으로 가죠. 주거용 오피스텔도 위험하다. 특히 오피스텔 어때요 지금? 10곳 중 7곳이 청약 미달이고, 그렇죠. 임대 수익률은 2009년 6.33에서 지금 4.91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왜 근데? 그럼 항상 얘기하죠. 아니, 입지가 좋은 곳은 괜찮다. 나는 그런 것만 얘기한 거다. 아, 입지가 좋은 곳을 누가 팔아요, 그걸. 입지가 좋은 곳에 지금 지어질 입지가 좋은 곳이 있어요? 입지가 좋은 곳은 다 지어졌어요, 이미. 왜 이런 얘기 하겠어요? 지금 오피스텔 사라고 하려고. 거기에다가 역대급 입주 물량 쏟아졌고, 2020년에도 역대급 입주 물량 쏟아진다. 지금 오피스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지어진다. 왜 오피스텔 지산 추천해요? 오피스텔 지산 분양하면 못 받아도 300에서 많이 받으면은 1000 막 이렇게 받으니까 이거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밖에 들지 않는 거죠. 뭐 업자였다는 건 예전에 방송 나왔던 거 이런 거 보면 다 나오는 거고. 지금 어때요? 전세값보다 낮은 깡통 오피스텔 비상, 지방 오피스텔 미분양 무덤, 비싸서 오피스텔 샀는데 월세 난민 신세. 현실은 불안하다. 실패로 돌아갈 경우 세입자세까지도 문제다. 지금 지산 오피스텔 투자해야 돼요?
뭐 아까 뭐 재택근무 얘기했는데 물론 출근하겠죠. 대부분은. 그런데 조금이라도 1%라도 줄어들면 그게 지산, 오피스에는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서 1000세대 분양하는 데서 막 1010가구 정도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990가구로 줄어버린다. 그러면은 매매가, 전세가가 쭉쭉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피스텔도 똑같다. 그리고 또 문제는 지금 질병 사태로 인해서 무너진 기업들도 굉장히 많죠. 특히 소형 기업들. 그 기업들이 줄어들었는데 오피스텔 지산을 지금 사야 되냐? 아니죠. 정말 좋은 위치라면은 살 수 있겠지만 정말 좋은 위치는 비싸고 수익률이 떨어지죠. 50만원, 100만원? 쉽게 벌 것 같아요. 대출은 막 줄 것 같아요. 대출 이자 떼고 감가상각 되는 거 떼면 누가 오피스텔하고 지산 사라고 그래요 지금. 거기다가 시행사들도 분양 잘못 받으면 어떻게 된다? 자금력 없이 이걸로 들어갔다가 공사 대금이 제대로 투입되지 못하면 공사 중단이 되기도 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중도금 이자까지도 맡아야 된다. 분양은 더 안 되죠. 자, 지산 아까 얘기했죠. 뭐 세제 혜택 뭐 있다는데 이거 저기 기업이 아니고 개인이 사가지고 누구한테 임대 놓을 거라면은 이런 세제 혜택 하면 불법입니다. 받으면. 그리고 공급량 급증하고 있고 매매 가격 하락세고 지금 매매 가격 전분기 대비 6.7% 하락했다. 수익률을 5% 내면 뭐예요? 가격이 6.7% 하락하는데 이런 데다 노후 자금을 쓰라고 한다. 왜? 그거 한 건이라도 하면은 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항상 얘기하죠. 입지 좋은 오피스텔, 입지 좋은 지산 하면 됩니다. 그게 어딘데요? 상담 주세요. 무료 상담 해드립니다. 왜냐면은 그거 팔면은 몇백에서 몇천은 나한테 수수료가 들어오니까요. 자, 호텔은 뭐 그냥 연수익 높다고 못돼도 7%에서 12% 보장해준다. 이거 제가 위험하다고 얘기했었죠. 그 위험한 부동산 3가지 할 때 뭐다? 이거는 약속은 대행사가 하지만 얘네들은 날르고 결국 운영사는 안 된다고 한다. 이거 절대 속으면 안 된다. 이거 팔아먹은 머릿속에 LNG만 든 강사말 믿으면 안 된다. 지금 주식 몰빵은 노후 대비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하시더라도 조심해야 된다. 10년 해가지고 번 돈 다 까먹었으니까. 지금 같은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아무리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잃어요. 예를 들어 버핏 형이나 달리오 형 같은 이런 사람들도 캐손해봤다. 근데 이 사람들은 벌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다시 경기가 회복되면은 다시 벌 건데 이 사람들은 손해보면서라도 살 수 있죠. 왜? 자금력이 있으니까. 근데 노후 자금을 가지고 내가 일정한 생활비도 필요하고 그런 거 몰빵했다가 피 보면은 노후에 정말 힘들다. 이 버핏 형 늙었는데 노후 자금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 형이야 겁나 부자니까 그런 거고. 일반 노후 자금을 노후가 불안해서 노후 자금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주식으로 들어간다? 10년 한 사람은 이렇다는데 정말 잘하는 지식이 있는 사람 아니면 지양해야 할 일이죠. 지금 근데 뭔다? 한국 고령층 전세 보증금을 주식 투자 활용하는 문제도 있다. 터지면 어떻게 돼요? 그나마 집까지도 날아간다. 문제는 세입자도 피해본다. 이렇게 피해보는 세입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다른 갭투기꾼들 역시 전세의 수요를 구하기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집이 파산했는데 세입자도 같이 피해보면서 수요가 줄어들잖아요. 수요가 줄어드니까 타격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두셔야 할 일이죠. 자, 노후 준비 분석한 거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1900 했을 때 안정지향적 요게 위험하다. 요거는 진짜 이렇게 하려면은 원래 이거를 돈 벌 때도 계속 했던 사람 아니면 이거 가지 마라. 갑자기 노후 자금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갭 투기를 하든 분양권 투기를 하든 돈을 좀 벌어야 되겠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면 기껏 모아놓은 노후 자금이 더 줄어들겠다. 그리고 주택연금 가입 희망하고 있다. 55%. 제가 이 얘기 많이 했죠. 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 노후인데 주택연금 지금 할 때가 제일 좋을 때예요. 제일 많이 받을 수 있을 때니까. 부동산 자산 비중이 제일 높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했다. 그리고 집값이 많이 올랐다. 제가 얘기하지만 그거 주택연금 해라. 그게 지금 최선의 선택이다. 그거죠. 그 다음에 연금저축 이런 쪽도 봅시다. 자, 연금저축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알아두시라고요. 저는 그래도 안정적인 거니까 요 중에서 이제 이거를 또 하면은 뭐 연금사들한테 돈 받아먹고 하는 거 아니냐 전혀 관련 없고요. 이런 것들
은행이나 자산운용사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그냥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 채권형이랑 안정형, 혼합형, 뭐 채권하고 주식, 금리 연동형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종류마다 다 달라서 예를 들어서 경제 위기가 오래 간다. 그러면은 주식형 같은 거 잘못 넣었다가 원금 손실 날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이게 주식이 나중에 뭐 회복기 때가 왔다. 그때 만약에 내가 연금 저축을 했다. 그러면은 얘네가 주식 투자해서 수익 내는 걸로 연금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판단해서 사셔야 돼요. 이거 상품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진짜 노후에 최소 얼마 정도는 필요한지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으려면은 국민연금 외에도 뭔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주택 있으신 분들은 주택연금이 제일 낫고 그걸로도 안 된다. 없다. 주택도 없고 근데 좀 국민연금으로 생활비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이런 쪽으로 알아보는 게 낫다.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연금. 자, 베이비붐 세대 은퇴 노후자금 준비되셨나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50대 중반부터 그만두는 사람들 늘어나고 있다. 이 분들이 연금이 없으니까 자영업이나 이런 거 하다가 또 까먹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지금 뭐 국민연금 여기 가서 내 연금 알아보기 위해서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좀 일찍 정년하신 분들은 빨리 받을 수는 있어요. 대신에 앞으로 받을 연금 수익이 계속 줄어드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주의하시고요. 주택연금 같은 경우 빨라졌습니다. 9억 이하 보유주택 중에서 일정액 연금 수령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나이 많으면 더 많이 주죠. 6억 정도 했을 때 월 125만원이고 55세 땐 92만원이니까 생각해 보시고 하세요. 가능하면. 자, 결론. 분양권, 수익형 부동산, 주식 혹은 뭐 갭 투기 특히 뭐 이 앞쪽은 그냥 위험한 거고 수익형 부동산도 정말 좋은 자리는 있어요 사실. 근데 그 자리가 비싸거나 안 내놓거나 만약 싼 값에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보통 진짜 위험해서 뭐 경매로 나왔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거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주식 같은 경우도 진짜 막 모르고 들어가면 망한다. 그러니까 노후 대비할 때 기억하셔야 될 거. 노후 대비는 한탕주의를 버려라. 항상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큰 돈을 만지겠다는 게 아니라 큰 돈을 벌어서 이걸로 평생 노후 대비 좀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최소 필요한 금액을 보장이 되도록 이건 기본적으로 맞춰놓고 그 다음에 다른 걸 생각해봐라. 대신에 이거 했으니까 그 다음에 빚내야지? 안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보통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주택이 있는 사람들은 주택연금 생각해보시고 그 외에 기타 연금들 같은 경우는 누가 와가지고 막 파는 말에 넘어가지 마시고 잘 생각해보고 내가 넣은 돈 대비 그만큼 받는 것이 합리적인지 잘 생각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겠더라. 이것이 결론입니다.